자, 오늘은 리니어한 사고방식의 문제점, 선형적 사고방식이죠. 지금 있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추측을 하는 건데 이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이 배당 성장주를 모아가라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 모아가라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어쨌든 이거를 모아가라 라는 건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종목을 모아가라. 근데 그게 약간 요 개별적인 주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고, 이거는 이렇게 이런 퍼센트의 배당을 주고 얘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얼마의 배당을 받고 있다, 앞으로 다음 달에는 또 이렇게 받을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왔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그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게 전형적인 선형적 사고방식이죠. 이게 왜 좀 문제가 되고, 기업 분석할 때도 왜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거를 대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말에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건 배당 성장주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잖아요. 뭐 5종목이다, 뭐 2까지 10개일 수도 있겠죠. 배당 성장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굉장히 깊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깊이 있게 하기로 유명했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요. 그 주식을, 그 회사를 매번 트랙을 하고 밸류에이션도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만약 깊이 있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 이 방식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이 배당 성장주를 하고 종목수를 막 예를 들어 10개, 20개로 분산한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말했죠. 분산이 무지 분산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무지 분산. 정말로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말 많이 비교했더니 이게 정말 최선이다 라는 결론이 이르렀다면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괜찮지만, 그냥 뭐 이거 5% 주고 저거 6% 주고 뭐 여태까지 배당 늘어나왔고 뭐 이 회사 브랜드 괜찮고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괜찮은 퍼포먼스를 줄까요? 사실 배당 성장주에 대한 믿음은 많은 경우가 미국 주식, 전에도 말했듯이 2014년 15년 이후로 계속 좋았고 그 이전에 좋은 종목도 있겠죠. 어쨌든 최근에 한 7, 8년, 많이 가면 10년에 좋았던 성장 구간, 그리고 성향을 올렸던지 아니면 성향을 유지했던 그 기록 때문에 이런 어떤 신화적 믿음이 생긴 건데, 제가 왜 그 테슬라 얘기할 때도 그랬죠. 이게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근데 문제가 밸류에이션을 안 하고 남과 비교를, 다른 종목과 비교를 안 한다라는 문제였고, 요거하고는 별개로 요것도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계속 모아간다라는 면에서 약간 그 모아간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약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이거를 계속 사 모아라,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약간 무지성 줍줍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말들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른 종목들과의 비교, 그리고 이 회사가 이런 거 있죠. 제가 다시 써볼게요. 만약에 어떤 회사를 하나 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성향을 유지할지 여부도 생각을 해야 돼요. 1번.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배구조 문제거나 어떤 이유에 있어서 성향을 계속 높여왔는지 혹은 계속 유지해왔는지를 알아야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닌 경우 많아요. 어느 정도 배당을 계속 주다가 갑자기 안 주게 되기도 합니다. 종목들이. 그러니까 1번은 이런 게 있고, 만약에 그 회사가 꽤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그걸 되게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그럼 1번을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2번이 있죠. 수익이 유지될 것인가. 수익이 계속 늘어나야 배당 성장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이란 게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다시피 어디서 돈을 벌면 당연히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뛰어들죠. 그러면 경쟁이 격화가 되고, 굉장히 강한 해자가 있지 않고서야, 심지어 그 굉장히 강한 해자가 있는 업체들도 강하게 정말로 목숨을 걸고 덤비면 한 2, 3년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뭐 더 길면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동서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몇몇 경쟁사가 들어왔었죠. 한 번 들어왔고 A가, 그 다음에 또 B라는 회사가 한번, 커피 믹스 시장은 워낙 탐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왔었고 그게 굉장히 잠식을 했었어요. 마켓쉐어를. 그 시간 동안은 당연히 실적이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나가고 나면 다시 회복을 하거나 더 리바운드를 할 텐데 어찌됐든 그만큼 마켓쉐어가 뭐 80%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회사들조차도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수익이 물론 또 이렇게 리바운드만 해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산업이 되게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초반에는 자기가 선구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텐데 다른 업체들이 막 들어오면서 과연 그 수익이 유지될 것인가? 이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뭐 경쟁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경제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회사는 생각보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계속 성장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 경우는 있겠지만 이게 안 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시클리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항상 주기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시클리컬이다 아니다라고 비교를 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사이클이란 건 경쟁이 심해지면 마진이 줄어들고 경쟁이 완화되면 마진이 올라가는 이런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마진이나 회사의 이 규모 자체가 계속 출렁출렁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뭐 비단 이 배당 성장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성행을 하고 있죠.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관점에서는 좀 다르다 이런 겁니다. 연간 혹은 분기적으로 실적 추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연간 분기 실적을 다 트랙은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정도를 체크하는 용도지 1,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을 가지고 4분기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 트랙을 하지 않거든요. 추정을 한다는 거는 일단은 그동안에 해왔던 추세와 현재의 분위기 같은 거를 종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수입 수출 데이터나 어떤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에서의 거래량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씁니다. 근데 저는 이 추정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어느 정도는 익스텐션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기존의 거를 연장하는 추정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건 있겠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정도 이상은 난다라는 거 정도는 저에게는 괜찮은데 이런 연속적인 추정은 조금 투자에서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기가 조금 샜는데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판은 이겁니다. 어떤 거를 주워가라 혹은 모아가라 이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건 주식을 하나 편입하는 데 대한 무게감을 좀 고민을 좀 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종목을 넣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쉬운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핏도 전에도 얘기했죠. 20개를 찍을 수 있는 스탬프가 있으면 그 20개만 딱 찍는다 생각하고 종목을 평생에 걸쳐서 20종목만 매매한다 생각하고 사봐라. 그러면 정말로 쉽게 사지 않을 거다. 쉽게 사는 것 자체를 지양하라. 이런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감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줍줍하고 모아가고 주워가라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면 생각보다 고민하지 않은 것들의 어떤 무지 분산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좋아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제가 항상 말하죠. 간접 투자하면 됩니다. 아니 이 좋은 방식을 왜 행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인덱스를 사든지 만약에 정말 코스피나 코스닥을 사기 싫다 그러면 섹터 인덱스 같은 거 요즘에 파생 상품 되게 많잖아요. 여러가지 상품들이 되게 많고 ETF도 되게 많은데 이런 걸 산다든지 혹은 펀드 정말 잘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죠. 요즘에 미디어에도 많이 알려지고 그런 사람들 펀드 가입하면 되죠. 그리고 이 펀드가 만약에 좀 안 좋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응원하라는 의미에서 이 좀 내려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넣으면 나중에 좋은 성과를 낼 거야 라고 믿고 맡기는 게 그게 펀드의 본질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 하지 않고 어떤 종목 혹은 10개의 세트에다가 그냥 묻어둔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우월한 전략일까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고민을 깊게 했다. 정말로 A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B, C, D 정말로 잘 알아서 이걸 다 구축했기 때문에 나는 펀드 맡긴 거 내가 직접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고
나중에 펀드 같은 걸 뜯어보기도 되게 좋겠죠. 펀드 공시된 거 다 있기 때문에 펀드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지 다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보유한 걸 보고 이 여기는 되게 보수적으로 잘 운용하는 것 같아 라는 판단 정도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투자를 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할 건지는 이제 본인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약간 요즘의 어떤 흐름은 투자는 필수다, 그건 오케이인데 그거는 맞는 명제예요. 투자는 필수다. 그렇지만 직접 투자가 필수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투자 필수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직업마다 잘하는 재능이란 게 있잖아요. 뭐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의수를 행한다든지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라이센스가 없고 진입장벽이 없어 보이니까 뭐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도 잘하는 사람의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씩 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나처럼 ABCD를 모아가지고 뭐 배당 성장주를 사라 라는 어떤 전략을 제시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한다는 건 저는 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성공이 과연 최근 몇 년간의 우연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잘하고 과거에 어려운 장, 이런 장, 이런 장, 이런 장 다 겪어보고 그래,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몇 번씩 겪으면서 내가 성장해 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단순히 자산이 커졌다는 것만으로 내가 잘한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몇 년 만에 커졌다면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형적 사고방식을 좀 주의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보다 되게 많은 기업들이 경쟁의 도전을 받고 경제가 흔들리기도 하고, 요즘에 또 그래 보이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그렇게 깨질 수 있다. 그래서 회사의 배당 성장이 뭐 계속돼 가지고 나중에 5%, 6%, 7% 이렇게 나올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몇 년 까놓고 보면은 나중에 내가 생각한 가정대로 가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만 봐도 그런데 배당 성장이라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한 사람들 보면 막 10개, 20개 그렇거든요. 저는 한 종목만 봐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대로 갈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저는 2011년 한창 열심히 했을 때, 요때 봤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2021년 이후 다시 보면은 정말로 다른 길로 간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죠.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 좋고 뭐 어째서 뭐 이렇게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생각보다 잘 들어맞지 않을 수 있구나, 확률이 되게 낮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리니어한 사고방식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녹음하게 됐습니다.